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애랑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주제죠. 바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진행 중이실 거예요. 바로 아침에 굿모닝을 인증을 하는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간증도 같이 올라오고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바로 아침마다 공복에 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 드시고 여기에다가 정말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위해서 매일마다 50억씩, 83억씩 혹은 100억씩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에 놀랍도록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우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굿모닝이라는 게 나의 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실 건지,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먹을 때보다 이 음식의 어떤 영양소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마도 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알고서 섭취하면 정말 내 몸이 더 좋아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내 몸에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서 리더님들이 지금 섭취하시는 그 제품들을 먹는다면 아마 더욱더 많이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지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바로 이 유전자 프로젝트였던 게놈 프로젝트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190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마 게놈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지도만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이 다 고쳐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놈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때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었느냐? 바로 우리의 유전체가 3만 개 이상 정도가 발견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암과 같은 치매와 같은 이러한 질환들을 고칠 수 있을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2만 개 정도의 유전체만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사람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였습니다. 미생물들은 우리의 유전체가 2만 개라면 바로 이거의 100배가량인 200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 우리가 모르는 신호를 2만 개 넘는 개수의 미생물들이 계속 보내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미생물들의 환경이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들을 올바르게 갖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 염려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동안의 많은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 때문에요, 나의 미생물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다양성이 없게 단일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약품이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고쳐지는 병들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고쳐지기가 힘든 사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의 차이였느냐? 바로 내장 내 미생물들의 다양성에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례로 우리들이 콩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암 치료제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ECOL이라는 물질이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콩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소화 효소들을 통해서 소화가 되어서 나의 소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소장과 대장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이것을 먹고 나서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사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콜이라는 물질인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의약품의 형태로 먹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40% 정도의 사람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동물들도 비타민C가 동물들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몸 안에서 비타민C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를 외부로 먹는 거잖아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내가 이때까지 유산균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를 할 때 나는 그냥 배변 활동 원활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입력하시고, 그래서 나의 생태계를 잘만 만들어준다라면 나의 장내에서는 내 건강을 위한 약을 알아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요,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빅게임 체인저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죠.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글을 비롯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이렇게 큼직큼직한 곳에서도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는요, 정말 훌륭한 뉴트리라이트의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 개념만 잘 아신다면요,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 전도사로서 이 마이크로바이오 플랫폼 제품들을 많이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은 피부 건강에 좋아요, 면역력에 좋아요, 그리고 배변 활동 그리고 위장 장애 이런 데에 도움이 되어 여기까지 아셨다면 이제는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은 음식을 미생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다른 대사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내 몸에 꼭 맞는 맞춤형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모든 분들이 다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시기 전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이거 어느 정도 기간 섭취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리더님들께서도 아마 답변을 주실 텐데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평생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내가 지금 100억 마리 정도 먹는 것은요,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에게 그러면 일부인데 이걸 먹어서 나에게 뭐 유익이 되나요? 그런데 이 미량의 유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내 장내의 전체적인 환경이 변화를 하면서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내가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도움을 받으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저스틴 소넨브루크 교수님은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수님을 제가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김치에 굉장히 좋은 유익균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식에도 일가견이 되어 있는 교수님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 해와 같다라고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존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한 기관에서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70억을 섭취를 하게 해요. 2주 동안에 한 그룹은 700억을 섭취를 하게끔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들이 변을 보게 되면 그 대변에 이 유산균이 발견이 된다라면
지금 아직 장내에 이 정도는 남아있겠구나를 역추산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 꾸준히 섭취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중단하게끔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발견이 될까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대변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생존할 수 있는 기간 역시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0억 정도를 2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 3일에서 6일 정도 생존을 하고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700억 정도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바로 10일에서 2주 정도를 생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부터 많이 섭취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적응을 할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의 필요량에 따라서 증량 혹은 감량을 하시면서 계속 나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생물은 이렇게 나의 장내에서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계속 그것이 존재를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균을 찾으셨다면 평생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나의 장내에 미생물의 환경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계속 다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회 권장량이 5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이런 제품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 바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한 날 첫 번째는요. 바로 식생활 중에서 초과 공식품 혹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은 날, 이러한 날은 먹은 후에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팠어요. 요즘에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린다라면은 당연히 해열제를 섭취를 하실 거예요. 이랬을 때 나의 장내 미생물들이 함께 줄어들고 다양성마저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더 잘 챙겨 드시고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요, 의약품을 드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바로 의약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나의 장내에서 미생물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좋은 균까지도 함께 사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유익균들이 더 많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와 스트레스 요인도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폭음을 하게 되면은요, 항생제를 먹은 것과 같은 장내 환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폭음을 한 날만큼은요, 평상시에 4배 정도의 유익균들을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빨리 장내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봐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우세 대표님의 이제 비결 중에 하나. 빨리 나의 몸을 정상 컨디션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음주 전에 2포를 드시고 음주의 내포와 함께 엔자임, 바이오 제품도 함께 섭취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리저님들도 폭음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날만큼은요, 이 방법을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아이들은 초과 공식품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증가감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뉴트리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좋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8가지의 기준에 부합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균주의 종류입니다. 균주의 종류가 과거에는요, 락토바실러스 혹은 비피도 박테리움, 여기까지 2가지의 이름만 써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먹는 균주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연구를 통해
혹은 특허를 받아서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균주가 어떠한 논문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서 섭취하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FU를 꼭 살펴보시자라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만큼을 보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제품들은요, 10억, 1억 정도인데 맛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입소문이 난 제품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안 좋다라면 이거 이상으로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수 그리고 CFU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균수인지도 보시자는 거죠. 어떠한 제품들은요, 우리 많이 넣었어요 하고 투입 균수를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장 균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제품에 정말 주요한 균주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뭐냐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균주를 넣긴 넣어요. 근데 그 순서가 맨 마지막 하단에 써 있다라면은 좀 적은 양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균이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보장 균수로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장 및 보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유산균들은요, 상온에서 생존이 어려워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잘 도착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먹고 끝까지 먹을 때까지 정말 그 보장 방법, 그 보관 방법에 맞게끔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끝까지 잘 보관할 자신이 있다라면은 그러한 것까지도 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은요, 다 냉장 보관 없이도 상온에서 생존이 가능한 균주들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언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사실은 맛을 위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한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인스턴트라든지 초과 공식품과 같이 그렇게 내가 불필요한 감미료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산균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졌는지를 꼭 보세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들도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위해서 섭취하는지 혹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부터 탄탄히 채워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섭취하라든지 아니면 내가 체중 감량 혹은 나의 여성의 건강, 우리 아이의 건강 면역력 여기에 맞게끔 리더님들께서 선택하셔서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이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분말 형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약으로 삼키면 그 캡슐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분말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이 균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완제품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들고 연구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인지도 살펴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러한 제품 만드는 회사의 신뢰성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요,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2018년도에 어떠한 뉴스가 갑자기 빵빵 터졌느냐,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이 균주가 오히려 항생제의 내성을 전달해주는 인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내가 세균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항생제를 처방을 받겠죠. 그랬는데 이 항생제가 듣질 않아서 이 세균을 없애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하게는 폐혈증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생제 내성을 전달하는 균은 누구누구인가? 바로 엔테로코커스 패슘과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라는 균주들이 바로 이러한 내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인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내가 사용하는 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전달하는 인자인가 아닌가를 꼭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에 있는 균주들은요, 바로 FDA 그라스 유럽 식품 안전도 저등 등에서 다 검사를 받았고 안전성이 인정을 받은 균주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직구를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카피 제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해서 신뢰성 없게 정말 알지 못하는 경로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구입을 하는 구입처 경로까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정말 안전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내가 섭취하는 균주들이 어떠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각각의 균주들이 어떠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주들은요, 바로 밸런스 위드인 365에 사용이 되는 5가지의 균주입니다. 다니스코사의 하우아유 등급 혹은 호아로 등급이라고 불리는 가장 프리미엄 라인에 있는 균주들 5가지이고요. 이 하우아유 등급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딱 2개가 선정이 돼서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연구를 거듭을 해서 이것도 정말 프리미엄급의 너무 좋은 균주야 라고 해서 하우아유에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가지 정도의 균주가 다닐 스코사의 하우아유 등급에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 5가지가 선택이 된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드인 365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프리미엄 등급의 균주가 2개가 원래는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관계상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 3부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